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바 고음악 채널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예고했듯이 우리 포르투갈의 파도에 대한 이 논의를 한 번 더 가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파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각각 40분씩 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40분 넘는 그런 이 시간을 소화하기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더 지루해지기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간을 한 20분 내외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회 더 이제 파도를 하겠는데 이 한 회 더 하는 것도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40분이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이 고음악 우리 애호가들이 심한 부담을 갖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나누어서 한 20분 내외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리스보아 파도와 코임브라 파도를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좀 그때 미처 듣지 못했던 그런 파도의 음악들에 대해서 이제 하겠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맨 처음으로 순수한 파도, 다시 말해서 파도 카스티시오라고 부르는 그쪽 말로 그걸 해보겠는데, 사실은 이제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약간 예민한 문제예요. 사실은 파도는 다 같은 파도인데 왜 파도 카스티시오, 순수한 파도는 뭐면 또 그렇지 않은 파도는 그러면 순수하지 않은 파도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리스보아 쪽에 있는 파도를 상대가 애호하는 정말 순수한 애호가들은 지금 요즘, 그러니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이제 퍼지게 되는 파도 칸사오, 즉 영창으로서의 파도가 이제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라는 유명한 가수에 의해서 이제 많이 퍼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19세기까지 불러줬던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불러줬던 그런 고전적인 옛날에 그런 고풍스러운 파도가 너무 많이 죽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불만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도 카스티쇼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파도 카스티쇼는 그분들이 이제 분류하는 파도 카스티쇼는 우리가 처음에 리스보아 파도를 이제 말씀드릴 때 5가지 이제 파도 이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폴클로릭한 것은, 다시 말해서 민속 음악하고 연결된 것은 정식 파도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4가지 남는 파도 코리도, 파도 모라리아, 파도 메노르, 파도 칸사오, 이 양식 4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면은, 파도 카스티시오는 그분들의 파도 순수 애호가들의 말에 따르면 파도 코리도, 파도 모라리아, 파도 메노르가 순수한 파도지, 사실은 파도 칸사오는 20세기 들어와서 프랑스 샹송,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칸조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칸치온, 이러한 유행음악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순수한 정식 파도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아마리아 로드리게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 전 세계를, 파도에 알리게 된 파도 칸사오 양식, 샹송으로서의 파도 말고, 그다음에 파도 카스티시오를 들어보고 있는데, 파도 카스티시오와 파도 칸사오 각각 이제, 한 곡씩 들어보면서 이제 비교적인 입장에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또 파도 칸사오는 칸사오대로 또 이제 따로 비교할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파도 카스티시오에 해당하는 파도 코리도 양식, 즉, 다시 말해서 스페인이 투 아닌, 소를 죽이지 않는 포르투갈의 투장 주변에서 이제 형성된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애환이라든가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부른 음악이 파도 코리도 양식 장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 모라리아, 이제 무어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사랑을 얘기한 파도고, 그 다음에 파도 메노르는 이제 일상적인 삶의 애환을 그린 이제 파도인데, 이 3가지를 각각 대표적인 어떤 가수들로서 이제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파도 카스티시오와 파도 칸사오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보아 순수 파도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척적인 이제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 파도 카스티쇼와 파도 칸사우 사이에 그 머셔스라고 하는 VS 그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이제 대충 이제 머리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제 파도 코리도를 먼저 듣고 파도 모라리아를 그 다음에 듣고 파도 맨노를 듣겠는데 각각 어떤 분들이 이제 부르는가 하면은 처음 이제 파도 코리도 장르는 토니 데 마토스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굉장히 이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고 잘 부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은 이 음반 표지인데 이게 음반 자켓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에스텔라스 다 무지카 포르투게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음악의 별이다. 그 스타라는 말이죠. 토니 데 마토스라는 분이 그만큼 유명하고 근데 실제 들어보면 정말 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뭡니까 아말리아 로드리게스의 칸사우에 익숙해 있던 분들은 조금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노래의 부르는 이 어떤 매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 장르 코리도고 공명은 루가르 바지오 텅 빈 장소. 그러니까 투어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다 사람들이 가고 장소가 텅 빈 어떤 것을 갖다가 이제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들을고자 하는 장르는 파도 무라리아인데, 이제 무라리아 무어인들의 남자건 여자건, 무어인들의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헤어지는 어떤 남자들, 포르투갈 남자들의 어떤 애반도 사랑도 그린 노래가 있고, 또 동시에 무어인들 남자하고 사랑에 빠진 또 포르투갈 여인하고의 어떤 사랑을 그린 노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후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 공명이 뭔가 하면 아데우시 모라리아, 다시 보자, 무어인이 안녕, 뭐 이런 의미죠. 아데우스라는 말은 이제 아디오라는 말이죠. 아디오라는 말은 사실 가만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신 앞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앞에서 볼 때까지 이제 헤어지자 이런 의미 되는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이별할 때 아디오, 뭐 이런 영어의 페어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르는 가수는 여자분인데 소다드 도스 산토스라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재밌어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이름은 예명인 것 같아요. 본명이기라기보다는. 소다드라는 말 자체가 파도 음악의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애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아픈 어떤 말할 수 없는 가슴 속에 닫혀있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상적인 노스탈지,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걸 이름만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일반적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예명으로 쓴 것 같아요. 소다드 도스 산토스. 그러니까 이제 아말리아 로드리게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옆모습이 비슷하게 생긴 분인데,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는 칸사우 양식을 발전시킨 분이고, 이분은 전통적인 파더 카스티시오라는 장르에 있어서의 이 음악을 완성시킨 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소다드 도스 산토스라는 분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을 음악은 이제 이것도 이제 파도 카스티시오에 해당하는 이제 옛날 파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도 메노르, 일상적인 삶의 애환을 그린 파도인데, 요거는 이제 파도 또 소브레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파도인데요. 나무를 위한 파도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나무를 위해서도 파도를 부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이베리 반도 스페인이고 이제 이 포르투갈 가보게 되면은 뭐 들판이고 산이고 뭐 온통 이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리브가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음식에 아주 굉장히 주 재료로 쓰이거든요. 볶건 뭐 튀기건 뭐 그다음에 뭐 샐러드 꽁뽀제 만들어가지고서 여러 야채 섞어가지고서 만드는 뭐 샐러드 만들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 걸핏하면 이제 이 올리브유를 이제 넣는 거예요, 사람들은. 올리브유가 없으니까 기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올리브 나무를 이제 어떤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전통에서 파도도 소브레이라, 즉 나무를 이제 위한 파도를 작곡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노래는 조아오 브라가라는 가수가 부르는데, 이분은 먼저 번 앞에 들었던 두 분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게 불러요. 노래가 옛날 파도라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17, 18세기 이 파도 가창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파도 맨 처음 시간에 약간 느꼈을 수 있을 거예요. 파도 메나우르 중에서 어떤 분이 노래 부를 리시보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강투에 파르티 레자 프로미 리시보아 이렇게 나가는 곡인데, 그 곡이 상당히 아름답고 저거 너무 좋아해서 많이 저도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그 곡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약간 아랍 음악풍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락이.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아브라. 그 실제 제가 이제 포르투갈 그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음악한테 물어봤더니만 실질적으로 그 이 파더 카스티쇼 양식의 칸타칸사어는 아닌데 파더 카스티쇼 양식에는 사실상 아랍 음악의 어떤 음조가 섞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세 곡 중에서 바로 이분 조아오 브라가라라는 가수가 부른 이 노래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차례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É de noite que eu me lembro de tudo o que eu tinha. Ao deixar-te abandonada, deitada, sozinha, lembro aquela felicidade que um dia foi minha. Chego a julgar-me a teu lado, contigo deitado. Procuro na escuridão, mas o teu lugar vazio está tão vazio e tão frio como esse teu coração. Olhando a tua moldura, deduzo por fim que ambos sofremos o mesmo destino ruim. Falta nela o teu retrato e faltas-me tu a mim. Chego a julgar-me a teu lado, contigo deitado. Procuro na escuridão, mas o teu lugar vazio está tão vazio e tão frio como esse teu coração. Procuro na escuridão, mas o teu lugar vazio está tão vazio e tão frio como esse teu coração. Adeus, ó casas velhinhas das vielas estreitinhas, onde o fado já morou. Adeus, meu bairro de encantos, dos teus mais belos recantos, só a saudade ficou. Adeus, moraria, adeus, tradição. Já vejo a cidade cantar com saudade a tua canção. E as casas velhinhas, feitas pedraria, vão pelo caminho
estrapeira modesta das sardinheiras em festa e dos beijos ao luar. Adeus, taberna bizarra, onde nas noites de farra guitarras iam trinar. Adeus, moraria, adeus, tradição. Já vejo a cidade cantar com saudade a tua canção. E as casas velhinhas, feitas pedraria, vão pelo caminho dizendo baixinho: adeus, casas velhinhas, feitas pedraria, vão pelo caminho dizendo baixinho: adeus, Lá no cimo do montado, no ponto mais elevado, havia um enorme sobreiro de todos, era a cobiça a dar bolote e cortiça. No montado era o primeiro, mas um dia a tempestade fez ouvir lá na herdade o rebolar do trovão. E no céu uma faixa risca, uma enorme faísca fez o sobreiro em carvão. E no céu uma faixa risca, uma enorme faísca fez o sobreiro em carvão. Passaram anos e agora no mesmo sítio lá mora um chaparro altaneiro. E a noites de luar ouve-se o montado a chorar com saudades do sobreiro. E a noites de luar ouve-se o montado a chorar com saudades do sobreiro. É assim a nossa vida, com
constantemente vivida, quase sempre a trabalhar. Mas se um dia a morte vem, nós deixamos sempre alguém com saudades a chorar. Mas se um dia a morte vem, nós deixamos sempre alguém com saudades a chorar. 네, 이렇게 이제 세 곡의 파도가스 시어를 들어본 결과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약간 그 굴곡지고 곡조가 그 다음에 분위기가 사뭇 그 칸싸움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칸싸움은 좀 직선적으로 뻗는 그런 선율인데 이건 좀 약간 굴곡지고 그 다음에 약간 뭐라 그래가 좀 고풍스러운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것으로 이제 마치겠는데 마치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올렸어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 파도를 말씀드릴 때 파도 가창에 반주하는 두 악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하나는 비올라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 일반 기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 사진에서 보는 저 류트인데 제가 류트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류트에서 파생돼 나온 악기이긴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류트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것은 시테른족이거든요. 시테른이라고 부르는 그런 발현 악기인데 근데 이것의 기원이었던 류트인 이 아랍의 류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드라는 악기예요. 뒤에 동그랗죠. 그 우드라는 악기도 사실은 알고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마르바트라고 하는 고대의 류트에서 고대로 베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페르시아라는 이 문화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깊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리우스 3세를 갖다가 이제 다리우스 3세가 지배하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쳐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저 동방에 좀 야만인들 갖다 좀 교화시키러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만약 그 말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그리스 시대의 그 음악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단조롭게 짝이 없는 한 옥타브를 음정도 한 옥타브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선법도 뭐 굉장히 단순한 그런 리디아 선법 무슨 선법에서 굉장히 한 서너 가지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원시적인 어떤 그런 그 초기의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3세의 궁정에서는 벌써 이미 엄청나게 고도로 세련된 악곡 양식과 뭐랄까 그런 그 음악 기법을 가지고 있는 고전 라디프 양식이라는 그 음악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진짜 정말 비교할 수 없죠. 음악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그럴 만큼 페르시아 음악의 고음악들은 상당히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맨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고음악의 정의라는 타이틀을 방송을 했어요. 근데 고음악의 정의는 사실상 서양인들이 내린 정의에 불과한 거예요. 현재 서양 클래식 음악의 뿌리인 그리스 로마 시대 음악과 중세 음악,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까지 음악을 고음악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음악에 서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아랍 바그다드 문명, 그 다음에 또 우리 차이나 문명, 이런 차이나 문명 우리나라 다 포함되죠. 그런 데서도 이제 상당히 오래된 고음악들이 전통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점에서 고음악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서양의 이제 음악, 연구가들은 그들의 다른 문명권의 고음악들을 그냥 민속 음악으로, 폴크로릭한 음악으로 취급해버리거든요. 사실 그것은 분류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